네, 스피드 종목 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를 하셨습니다. 90초라도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길건FC 뜨거운 태양 이데일리온 한영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아서 종목 선별에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길건FC 종목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메일유업, 현대무벡스, 알서포트, 국도화학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은 대화제약, MI텍, 한창산업, 국전약품, 코리아 SE, 효성까지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확인하셨죠?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들의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길건FC님, 첫 번째 종목. 네, 저는 LX 인터내셔널부터 얘기를 할 건데 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상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사업 부문이 3개가 있어요. 네. 뭐 이제 운임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뭐 자원 관련된 거, 뭐 트레이딩이나 뭐 신성장 관련된 걸 하는데 최근에 사실은 물류 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운임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자원 쪽에서 플러스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석탄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천연가스나 이제 유럽 쪽에 계속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은 전력을 메꾸려면 석탄을 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 때문에 네. 가격이 조금 안전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아마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사실은 니켈이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또 이제 기동현 대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니켈을 뭐 국영화하기도 하고 무기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니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이미 07년도부터 광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네. 07년도에 석탄 광산, 09년도에 팜 농장, 그다음에 12년도에 또 석탄 광산에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안으로 아마 니켈 광산을 인수하려고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볼 때 니켈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쪽에서 또 이슈가 들린다라고 하면 조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슈퍼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봤던 니켈과 관련돼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먼저 이번에 오늘이 3번째 출연인데 네. 그래도 여러분 많이 성원도 해주시고 또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제도 뭐 이데일 TV, 이데일온에서 네. 무료 방송도 했는데 뭐 네. 종목도 잘 터져가지고 네. 이 방송 효과가 좀 있는지 회원님들 네. 몇 분도 가입하시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뭐 말은 잘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뭐 5종목인데 4종목은 제약주고 네. 한 종목은 뭐 코리아 SE로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네. 먼저 뭐 대하제약부터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시간이 90초 한정돼 있어가지고 한 종목 좀 빨리 하겠습니다. 대하제약은 1984년도에 설립되어서 200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안제품 의약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은 약품 및 의약품, 예품의 제조 및 판매, 도소매업 뭐 등등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6월달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 증가했고 영입이익은 33.2% 증가, 당기 순이익은 74.5%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미국 및 체코에서 약동학 및 유방암 투쌍 연구 진행 중이며 유방암에 대한 다국적 3상도 진행 중에서 앞으로 무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앞서서 조금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90초 시간 저희가 자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럴싸고 제가 급하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제약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두 번째로 메일 유업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메일 유업 오늘 신저가 계속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저가를 사실은 터치를 하고는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5거래일 연속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빠질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자금이 많이 이탈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는 있는데 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라고 해서 5년간 거의 한 15조 정도를 투입한다라고 했거든요. 한동안은 또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녀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있는 자녀들한테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아 관련된 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면 컨텐츠 관련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품이나 의류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음식료 같이 먹는 거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컨텐츠는 자주 바뀝니다. 애들이 한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보다가 다른 걸 바로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먹는 거에는 사실은 돈을 아끼지는 않아요. 근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 목장, 그다음에 뭐 앱솔루트 명작 뭐 이렇게 들어보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품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하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알겠습니다. 메일유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의 음식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렸던 이 순간에 좀 매수하는 것도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MI텍입니다. MI텍도 뭐 제약주로서 이 종목은 1991년도에 설립돼서 비혈관용 스탠드와 비뇨기과 세척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뭐 소화기 스탠드로 3,000여 개 가지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고 수작업 방법으로 독특한 구조와 고객 맞춤형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3월 전년동기 비해서 별도 매출액은 3.5% 감소, 영업이익은 1.1% 증가, 당기순이익은 무려 37% 증가한 업체입니다. 뭐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큰 변동은 없지만은 네. 세전 계속 사업이익으로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뭐 좀 이따 요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실전 매매 전문가입니다. 라이브 네. 방송가인데. 실전 매매 대응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도 현재 뭐 650원 5%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하락 시에 12,000원을 지지선을 잡아서 뭐 장도 안 좋은데 조금씩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I텍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저는 세 번째는 현대모백스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에 대한 게 매출로 따지면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요. PSD라고 해서 승강장 안전문 있잖아요. 그 지하철에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한 12%, 그다음에 IT 서비스 쪽이 22%인데 네. 주주 중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강장 관련된 것들에 대한 뭐 사업 구조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 수주 잔고가 2,237억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도 매출액이 2,4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도 매출만큼 수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물류 자동화 부분이고요.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 자동화라는 게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각종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인건비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점 물류 자동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올해 4월에 LG화학 구미 공장에 이제 양극재 공장 물류 자동화 사업을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첫 수주이긴 하지만 사실은 첫 수주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경력이 많이 쌓여 있다, 업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동화는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앞으로는 수주나 매출 자체가 이쪽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땡.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기업 현대무벡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분기 수주 잔고가 지난해만큼 지금 벌써 도달했다고 네. 합니다.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자, 이번에도 네. 제약주로서 한창 산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이 회사는 85년도에 9월 3일 날 네. 아연말, 인산 아연 등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도 2월 1일에 코스닥 시장에 또 상장도 되었고, 지금 주요 생산품인 아연말과 인산 아연은 선박, 컨테이너, 철,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중방식 도료의 제조업체에서 기초 원료로 사용되며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체로 중앙집중 냉난방 장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대략 아연말, 인산 아연이 64.7% 차지하고 제올라이트는 22.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 당기 수익은 순수익은 13%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출 확대와 판관비 절감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요 날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7.5% 나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어제 작업을 하면서 11,700원에 지선을 잡아서 오늘 갖고 나왔거든요. 지금 11,700원인데 장도 안 좋으니까 많이 사지 마시고, 이거 딱 지선입니다. 일단은 11,700원에 한번 5% 정도, 현금의 5% 정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권은 11,000원이고 손절가는 15,000원 잡으시고 목표가 15,00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영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한창산업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전일에도 20% 급등했고요. 네, 28일에도 13% 급등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등한 종목 급락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주식은 계속 가는 종목하고 내려가는데 네. 그냥 눈으로 보고 올랐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력들 이런 말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세력들이 네. 아직도 그 종목을 추세를 일으키고 파동을 일으키고 있나, 네. 빠져나가나 안 나가, 그걸 종목을 보면 압니다. 이제 추세 흐름 네. 보고 그 읽어서 하기 때문에 차트라든 일봉 차트, 주봉 차트라든지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린 거 좀 참고를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 종목입니다. 이번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알서포트. 알서포트. 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알서포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원격 기술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기업. 굉장히 거창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원격 의료나 원격 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은 전사 매출 비중이 이제 일본 쪽이 거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엔화가 너무 약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이 발생을 해도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최근에 일본이 이제 드디어 엔화 방어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외화 가지고 있는 거에 한 15% 정도는 풀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엔저가 조금 탈피를 한다라고 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제가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원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프 사무실을 많이 두면 좋지만 사실은 이게 고정 비용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지방에 두지 않고 그냥 서울에만 본사를 두고 원격적으로 뭔가를 다
AS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용 절감에는 당연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원격 지원이나 원격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국 통신사의 주요 고객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가 고객이고요. 미국은 AT&T, 그다음에 중국은 화웨이, 일본은 NTT 도코모가 고객입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기업들과도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미래 가치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중국의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0.1을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석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 현재 구간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영향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벌써 네 번째 종목이네요. 네. 자, 이번 네 번째는 국전약품입니다. 국전약품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의약 제조 네. 의약품 업입니다. 이 회사는 뭐 2021년도에 작년도죠. 2월달에 소재기술연구소로 설립해서 전자소재 신제품 출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와 원료의약품 회사와 대상으로 의료의약품을 공급하며 의료의약품과 전자소재, 배터리 소재 등의 영역에서 케미컬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전자소재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2004년도, 2023년도 중반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하고 24년도부터 정상 가동을 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또 기대도 됩니다. 네. 올해 3월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3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2% 증가, 당기 수익은 18.5% 증가한 회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국진약품 150원 하나 칸 마이너스 1.3%입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는 거는 저는 실전 매매자라 그랬죠. 일단 오늘 지수는 하락시 10,000원입니다. 지금 1,650원인데 좀 전에 오늘 저점이 1,600원까지 갔었네요. 좀 더 기다렸었다가 지금 지수도 많이 내렸죠. 코스피 지수 지금 18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네. 지금 무조건 사는 것보다 한 10,000원 정도 오면은 조금 매수해서 한번 보시고 목표가는 이제 저항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 궁금한데 저희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에 이제 국도화학을 한번 네.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세계 1위의 에폭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캐파가 연간 82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매출의 98%가 에폭시이기 때문에 이 에폭시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에폭시라는 게 사실은 페인트의 원료예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선박, 건축용 이런 쪽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반도체 패키징 할 때,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 원재료를 감싸는 데 필요한 필수 소재가 에폭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에폭시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도 정밀을 또 흡수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의 76% 정도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최근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그럼 저희가 기업을 고를 때 있어서 환율 방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도 주요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건설 이쪽은 정부들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풍력 발전에도 보면은 사실은 특수 도료 쪽으로 해서 블레이드용 에폭시 수지를 덴마크, 독일,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풍력 설비 업체의 대부분에 납품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도화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코리아 SE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시간이 90초 관계로 거두절미하고
올해 22년도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3% 감소, 영업 손실은 31% 감소, 단기 손실은 22.1% 증가를 했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적 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네. 또 2020 올해 기준 특허 20건 등등 아주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포스코 물 수해 입어가지고 그때도 코리아에서 이를 여러분들한테 언급하고 추천도 했는 종목인데, 또 이 종목을 제가 언제 하면은 네. 28일 날 그저께죠. 그저께 네. 28일 추천해가지고 1,500원과 10,000원 두 자리에서 추천했는데 그날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초급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실현했는데 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12,300원 상한가 실현해서 마감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데일리 오늘 공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네. 추천을 했는데 네. 또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네. 이 종목 여러분 다시 아시다시피 재복구 관련주입니다. 연속 부각되면서 강서회를 지속하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종목은 네. 매수를 한다면은 하락 시에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한 매수를 조금 해보시고, 목표가는 15,000원, 하락 시 추가 매수는 땡! 18,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리아 SE. 네, 이야기 들어봤고요. 끝까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탑픽 종목 말씀을 해볼 텐데요. 먼저 길건 FC님 탑픽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대 무벡스를 현대 골라봤는데, 무벡스, 네. 물류 자동화가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매출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도 거의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주가는 거의 지금 저점 부근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뜨거운 태 한영애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간단하게 예. 탑픽 종목 예, 선정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저 탑픽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인 대하제약입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실현했는데 네. 종목으로 어제 종가 11,900원 끝났습니다. 오늘 하락 시에 지수는 1,700원에서 11,000원을 잡아놨습니다. 네. 지금 현재 1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1,800원에서 오늘 저점이 1,850원입니다. 1,8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많이 사지 마시고 한 5% 정도 사셔가지고 보시고, 하락 오늘 이제 네. 하락 지수의 추가 지수는 네. 한 10,000원 정도가 아, 됩니다. 네. 9,6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보시면은 이 종목이 목표가 18,000원 잡고, 네. 또 주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수익 났다고 그대로 네. 갖고 있으면은 다 내려옵니다. 수익 났을 때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 안 좋을 때는 네. 지금은 중장기 매매가 아니고 일단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하제약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잇따른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이데일리온 한영애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